이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 거구 아닌가? 쓸데없는 소리나 비현실 치는 소리를 보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이 알다시피 2017년 바로 세월호 사건 계기로 해서 국정농단으로 탄핵이 되었습니다. 탄핵된 우리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안규백이도 탄핵한 거 전성우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은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90% 넘는 국민들이 탄핵을 알았다면 박근혜 대통령 진짜 국정농단이 있었구나, 당연히 탄핵해야 되구나 라고 사람들 생각했지만 그 역시 속았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뒤로 불과 얼마 10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었던 바로 태블릿 PC라든가 최순실에 의한 바로 공동연설문 작성하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판을 벌이고 이상하게 됐다는 걸 모두 반대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8대8으로 파면을 선고했던 헌법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양식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국정농단에 의한 파면 사유가, 즉 탄핵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시 광화문에는 우리가 아니라 촛불 세력들이 이곳에 가득 찼습니다. 그 촛불 세력이 워낙 많아가지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 즉 직무복귀, 탄핵 기각을, 탄핵 소추 기각을 선고하면 왠지 촛불에 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파면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헌법재판관 스스로 헌법과 국민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민재판이죠. 국민 여론, 그것을 형성한 것은 언론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촛불 행동이, 촛불 집회가 너무나 많이 크게 열리니까 언론에서 그것만 보도함으로 해서 또한 왜곡된 사실들을 방송에 내보내버려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탄핵 사유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의해서 파면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 90% 이상이 찬성했죠, 파면을. 하지만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되었고 그들은 그 반대편에 있는 촛불 집회 같은 또는 바로 좌파 언론에 의해서 박근혜 윤석열 탄핵도 잘못되었어. 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됐다는 것을 밝혀지는데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광교에서 살인사건 나서면은 법무장관 무슨 말해도 될 거 아니야. 말했다면 백중이고 그 작년부터 그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법무장관 아무 말이 없었다면 법무장관 빵점이야. 탄핵이지 뭐. 고영조 변호사는 무죄가 선고되고 그 뒤로 여러분 알다시피 2018년 김정은과 더불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USB 군사 기밀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넘겨줬습니까? 안 넘겨줬습니까? 여러분 군사 기밀을 담긴 내용을 우리의 주적 김정은에게 그 군사 기밀을 USB에 담아서 넘겨준 것은 이전행위이고자 그 간첩행위 아닙니까? 결국은 문재인은 간첩이다 라는 것이 옳다는 것을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실이 밝혀지면서 파면에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근데 파면 사유 지금도 유튜브 가면 있습니다. 문현배가 선고한 22분짜리 헌법재판소장 대행인 결정적인 파면 사유 박근혜 대통령 파면해서 이정기도 헌법재판소장 대행인 이게 뭐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나? 떳떳하지 못하면 탄핵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홍장원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 메모 속에 정치 체포에 관한 것이 있었다. 세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의 정은, 즉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선포하려고 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인 바로 국권 문란이었다라고 해서 결국 파면을 선고했지만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이후로 원하지 않았던 육상 조기 대선이 있었고 그 조기 대선 결과 이재명 정권이
재판이 지기현 판사의 주도 속에서 전개되면서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8대 빵 지기현이는 술 한잔 마시면서 사진 찍은 거, 그게 큰 실수였어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한국은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진을 함부로 찍으면 안 돼. 그렇게 찍고 나면은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얘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 말잖아. 사진 찍는 거 그 진짜 조심해야 돼. 웬만하면 찍지 말아 해야 돼. 이상한 거 전부 가짜라고 드러났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계엄 때 선포 때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 스스로 자기 죄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위정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날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문란이었다. 그래서 2025년 4월 4일 문영배 헌재 소편한 대행이 선포한 선고한 따로 8대 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는 모조리 거짓이 된 것입니다. 한덕수하고 한동훈이하고 둘 합쳐봤자 한기호 국회의원 하나보다 못하지. 박근혜 대통령 8대 빵으로 파면한 때와 윤석열 대통령 8대 빵으로 파면 선고한 때그 선거문 내용의 상당 내용이 일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계에서 지금 억울하게 박근혜 대통령 파면당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밝혀지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진실에 예선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8대 빵 파면은 무조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46일 전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동안 25년 동안 부정선거는 자행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좀 진보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노사모 출신입니다.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보수 우파로부터 저는 손가락질 받고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저는 진짜 보수 맞냐, 진짜 우파 맞냐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정치적으로 좌우에 대해서 역사 강사로서 치우친 게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냥 노무현에 대해서는 그냥 인간적으로 고졸 출신으로서 그냥 서민 대통령으로서 인간적으로 좋았다는 것 뭐 그 정도입니다. 다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2022년 한미 월드컵 할 때입니다. 그때 12월에 있었던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우파의 이해창 후보가 나왔고 진보 좌파의 당시에 노무현이 나왔는데요. 그때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저는 지난해 알게 됩니다. 그때가 뭔지 압니까? 그 16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처음으로 썼을 때입니다. 그때 사실은 노무현이 떨어지고 이해창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데 부정선거로 노무현이 당선됐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천 위원장의 증언입니다. 한석천이 그리고 노무현도 비록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25년 동안 부정선거가 선거 때만 있었지만 처음에 부정선거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손가락으로 저 사람은 음모론자다 그리고 극우다 라고 했고 이곳 광화문에 모인 정광 목사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목소리 역시 언론에서 비춰지기는 극우다 정신병자들 아닌가 라고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옳았습니까? 윤석열 옳았어. 저 소름 끼치는 보이십니까? 윤석열 옳았어. 저 역시 한때는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그보다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언론에 의해서 저는 제가 속았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그렇지. 언론에서 속았지. 언론 때문에 속은 거지 뭐. 이번 광화문을 매 주말마다 지켜 여러분들 그리고 이 단상에서 맺혀진 그 연설과 목소리들이 모두 옳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선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것도 바로 이곳 기자입니다. 문재인 간첩이고 문재인 결국 간첩 공산 기자가 했던 것도 역시 이곳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외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체포와 불법 구속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 단상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진실이었습니다. 여전히 정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저는 2030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역사 강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저의 선전은 꿈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제 삶의 신조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한다는 것을 명확히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 6.3 지방선거에 있은 지 오늘로 46일째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다 아시다시피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에서는 21년인가 22년인가 그때 독일에서는 그 서울시장 서울 여기처럼 이렇게 잘못됐을 때 다시 전부 다 투표 다시 했으니까 우리도 투표 다시 하고 그 선관위 그 이상한 새끼들 다 해고시켜 버려야 돼. 투표에 참여 안 할 권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표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투표를 못하게 막았다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면 그 자체가 바로 국가문란이고 바로 선거는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투표, 그날 투표장에 왔다가 투표용지가 없어가 집으로 돌아간 사람 몇 명 안 된다. 그리고 당은 없어. 근데, 얘도 오세훈하고 정훈하고 당락이 바뀌지도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 귀찮은데 그냥 넘어가자.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입니다. 우리가 귀찮다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당사자가 그날 투표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가장 중요한 게 1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제 헌법 제1조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의 민주 뜻이 무엇입니까? 백성민자의 주인주자입니다. 바로 국민은 자유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그렇지. 주권을 가진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바로 참정권, 그 투표권 아닙니까? 오케이. 그 투표권을 빼앗겼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1조 위반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공화국 뜻이 무엇입니까? 공화국은 왕위 세습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 직접 지도자를 뽑는 것, 그걸 공화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직접 지도자를 뽑는 걸 공화국이라고 한다면 그 직접 뽑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투표이자 그 참정권입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는 것은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민주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공화국에도 정면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관위 한 50명 해고해. 선거는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 50명 해고 안 되면 한 200명 해고하던가. 거기에 맞서서 헌법 24조에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국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부정한 것입니다. 1조 2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고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교육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권 행사이자 참정권 행사가 바로 투표권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투표권이 부족했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그 헌법을 위반한 국권문란입니다. 그것을 저지른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선관위가 될 것이고 1차적으로 선관위 독일에서도 21년인가 22년인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 해. 다시 하고 선관위 한 150명이나 한 200명 해고해버려요. 그래야 정상이 되는 거야.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한 우리의 자유적이고 평화적인 이 투쟁, 올림픽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투쟁은
맞아. 그렇다면 우리 국민 이러한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탄압하고 경찰이 체포해 간다면 바로 그 경찰이 국권문란의 내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우리 국민 요구를 묵살한다면 이재명 정권이 바로 국권문란의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오호. 야 천안길 뭐 그것이 국권문란 내란까지라고 하느냐 라고 한다면 근거를 내겠습니다. 요즘은 이미 7월 7일 이후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서 허위사실 정보 조작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95년도에 5.18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본다면 5.18은 원래 폭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당시에는 그랬어. 5.18 민주화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아, 바뀌었어. 교과서에도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 바뀔 때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국가 폭력에 맞서서 들고 일어난 광주 시민들은 정당한 헌법에 근거한 저항권이었고 따라서 그것을 탄압한 국가기관 정부가 바로 국권문란의 내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 시민들은 당시에 정당한 국민의 저항권이었고 그것을 탄압한 국가가 폭력을 행한 것이므로 그것은 바로 국권문란의 내란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5.18에 대한 것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법적 대법원 판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5.18에 대해서는 계속 현재 5.18 특별법에 의해서는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말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5.18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연구하고 더 진상규명이 돼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그걸 뭐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 말하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라고 하는데 이 법은 명확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역사학상 출신으로서 아니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역사적으로 좀 더 검증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5.18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느냐. 그 말은 영어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민주라는 걸 배운 게 아닙니까? 영어로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캥기는 게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허. 또 묻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유공자 명단 5,700명 명단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유공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슨 공이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이름과 무슨 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국민들께 밝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5.18 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분명히 그것을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짜 유공자가 되니까 그거 5.18 민주화운동이다 유공이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는 5.18을 이야기하고 나오는 사람인데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잠깐 언급해봤고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현재 6.3 지방선거 이후로 46일째 올림픽 공원에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 아래 합법적이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각자 도화지에다가 피켓 구호설고 현재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곳에 46일간 머물면서 얼굴이 많이 탔어. 지금 동남아 사람 같다. 좀 이따가 아프리카 사람 되겠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현재 올림픽공원에 모여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조용히 빨리 사그라들길 바라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특검이라든가 야당 주도 특검이라든가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에 대한 요구가
이걸 빨리 사그라들길 바라고 경찰력 공권력을 투입해서 진압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미리 선포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이재명 정권에서 경찰력을 보내고 선관위와 함께 올림픽 공원에 모인 시민들을 공권력 투입해서 진압하거나 체포하거나 한다면은 명확히 선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헌법에 보장된 참정부를 요구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인이 되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을 탄압하거나 체포하거나 한다면은 그것은 정확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재명 정권의 국권 문란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오, 트럼프 대통령님 봐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 이후로 올림픽 공분만 아니라 지구촌의 반대 세력, 자유민주주의 반대파는 이러한 조직들이 좀 처리해야 돼. 전국 번방곡곡에서 부정선거에 맞서서 우리의 구호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은 정당한 것이고 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만약에 이들에 대한 강제 체포나 진압이 있으면 끝까지 맞서 싸우십시오. 알았어, 싸운다. 주인이고 60대, 70대 다 나와. 그럼 1000만이 넘잖아. 수세력입니다. 오! 우리의 헌법 수호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을 체포, 강제 진압한다면 그 진압의 주체인 이재명 정권과 그 하수인이 되는 선관위와 경찰이 모두 미국 선거 2020년 그거 기계 조작 좀 이상하게 한 거, 그거 뭐라 하지? 5개 나라 말했잖아. 마무리 짓겠습니다. 5개 나라 말했으니까 다 차례차례 작살을 할 거야. 저 역시 광화문에 나오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 광화문에 모인 분들이 털렸다, 거부론자 아닌가? 라고 민당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지난해 제가 1월달에 1월 25일날 여의도 세이브코리아 집회 때 정확히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맞아, 사과했어. 전환기 사람 많이 됐어. 이제 어른 돼가고 있는 도중이야. 지금도 저처럼 개봉되기 전에 지난길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광화문에 나간다고 하면 주민에서 손가락질하고 너 미쳤냐? 그거 가서 뭐하냐? 그것 때문에 어디 학교 다녔어? 아스팔트에서 뭐하냐? 정강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역시 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언론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소한 것도 있고, 부모로부터 교육이 적었고, 학교 교육도 덜 받았고, 지식이 부족하면은, 지식이 부족하면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저는 그래서 그 진실을 알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상에 돌아가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 계기로 제가 개몽되고 해서 저 역시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역사 강사 출신으로서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지금까지 모든 걸 내팽개치고, 지금까지도 유덕여인과 부정선거 척결과 그리고 가짜 보수, 가짜 우파들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그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한동훈, 오세훈, 그리고 김문석, 그리고 가짜 농객입니다. 보수도 아닌데 보수 농객하고 있는 조갑제나 정규제, 맞아, 그 연관비들 그거 안 돼. 조금 문제가 있어. 내각제 세력이고 이들이 가짜 보수 우파를 그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맞서서 저는 그런데 할배가 돈이 없으면 돈을 주면 넘어가지 않나? 내가 볼 때는 버는 돈이 적으면 돈은 필요하고 돈을 주면 넘어가는데, 그거 아니면 어떻게 넘어가 그거? 보내는 걸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 뒤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락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보다 더 많은
알았어.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공급 정보를 가지고 계셨을 것이고 당시에는 전환길 선생 고마워. 이번 6.3 지방선거를 전환길 상남자 진짜 고맙다. 무려 25년 동안 자행되어 왔고 그 원흉이 바로 전자투표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수개표를 한다는 것이고 또 부정선거의 원흉이 바로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투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할 때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반국가 세력 작전을 위해서 비상기업 선포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반국가 세력이 어딨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반국가 세력이냐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진실을 알기까지는 불과 한 달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달에 저는 알게 되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기업을 선포했을까? 멀쩡한 대한민국에 왜 비상기업을 가질 때 먹고 살기 바쁘고 무관심해가 넘어갔던 22번의 당시 탄핵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이런 탄핵 22번을 알고 나면서 이것은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맞아, 행정부 마비야. 그리고 결국은 의회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 예산 삭감했지 않습니까? 83억 원의 대통령 특감비도 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진짜 그게 문제였어. 행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 뒤로 또 알게 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달에 대통령 취임하는데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2년 반 동안 무려 178회 2년 반 동안에 178회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